저는 50대 후반에 스터디 카페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의 작은 건물에 어떤 거렁뱅이 여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머리는 백발에다가 남루한 형색이 어디 빌어먹고 다니는 거지꼴이었죠.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자주 왔다가 서성이다 가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으러 왔냐고 물으니까 사장님 집이 건물 옥상에 있는 게 맞냐고 하더랍니다. 그렇다고 말을 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백발의 할머니가 나를 찾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했었죠. 그날은 주말 오전이라 혹시나 딸이 손녀를 데리고 놀러 올까 싶어서 집안 청소를 꼼꼼히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누가 벨을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계속 벨을 누르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나 은주요. 오래간만이에요. 은주? 은주가 누구예요? 처음에 저는 바로 못 알아봤습니다. 세월도 그리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았는데 한참 만에 신우이란 걸 알아챘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이긴 했지만 행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고 남편이랑도 이혼했었거든요. 아가씨가 맞아요? 몰라보겠네. 언니,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도 돼요?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박을 사왔다면서 건네주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부러 찾아왔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신우에게 제 아들과 딸은 결혼해서 멀리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저에게 얼척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넓은 집에 언니 혼자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언니 좋겠어요. 사실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모텔에서 지내다가 고시촌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승민이는 어떻게 하고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승민이는 신우이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며느리랑 함께 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는데 제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말해주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라서 한 귀로 흘러버리기로 했어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나타난 신우이의 장황한 말을 듣자니 사연이 꽤 길었습니다. 신우이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승민이가 결혼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살 적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해 신우는 남긴 돈도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돈 받은 며느리가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 나가라며 매일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척추 협착도 있고 관절염도 있어서 손주들도 돌봐주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도움이 못 되니까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내치더라고 합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잔소리와 등살에 못 이겨서 할 일 없이 겨울에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승민이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그냥 며느리 말만 믿고서 며느리가 육아에 살림에 지치고 그러니 많이 참고 이해해달라고만 했다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며느리가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친정 식구들이 집으로 오기로 했으니 어머니는 밤늦게나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갈 곳도 없고 만날 친구도 마땅치 않아 며느리가 준 돈을 가방 속에 넣어 낮에는 공원에서 내내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네 집에 갔더니 이사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벌써 와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집이니까 아들네 집을 찾아가라고만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승민이와 며느리가 연락처도 다 바꿔버려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하면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한테 이렇게 버림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서럽게 울더군요.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어요. 남편이 있기를 하나, 나를 데려가 줄 자식이 있기를 하나, 다른 형제가 있기를 하나,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본심을 말하는데 그동안 세월이 참 많이 흘렀고 살 곳 하나 없다니 쓸쓸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무슨 일이든 시키는 일은 다 할 테니까 여기서 함께 살게 해줘요. 언니도 혼자서 사는 것보다 저랑 말동무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내가 살림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척추 협착에다가 관절염으로 며느리 살림도 못 도와줘서 쫓겨났다면서 무슨 내 살림을 한다고 뻥을 쳐요. 아가씨는 내가 아직도 만만해 보여요? 돌아가요. 가서 수박 들고 아들 며느리한테 가서 사정해 보시던가요. 라고 하고 사온 수박을 가져가라고 도로 현관 입구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며 불며 세상에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불쌍한 모습으로 사정을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오죽하면 언니에게 찾아왔겠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면서 절대 저희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참 예전에도 그렇더니 진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자기는 밖에 나가면 거짓 신세인데 내쫓고 싶냐면서 하늘에 있는 오빠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수소문 끝에 신우의 아들인 승민이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승민이를 만나고 알게 된 사실은 신우이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내쫓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성질이 갈수록 변화무쌍해서 함께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내쫓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승민이와 신우이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아, 여기가 내 오빠 집이야. 오빠가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산단다. 오빠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나 여기서 언니와 함께 살란다. 얼마나 좋아. 이런 새 집이 생기다니 내가 언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냐. 승민이가 나가자고 해도 자기 오빠 집이라고 여기서 산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무튼 아들 집이 얼마나 싫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집을 알고 있으니까 또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서로가 연락을 끊고 왕래도 하지 않고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불쌍한 모습의 신우이를 보고서도 냉정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남편이 결혼 처음 3년 동안은 누구나 알아주는 직장에도 잘 다니면서 알뜰히 돈을 잘 모은 덕에 남들보다 집 장만도 빨리 했었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남편이 잘 아는 후배가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번 것을 보고선 그렇게 남들이 좋다고 하던 직장도 때려치고 그 후배를 따라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댁에 돈을 다 끌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출이란 대출은 다 해서 후배가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별 의심하지 않고 시부모님도 있던 돈을 다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결혼 후에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을 보고 믿으셨던 거죠. 제가 그 회사는 잘 모르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된 특허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어딜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적은 월급이었지만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요. 세부적인 것은 알 것 없고 파산 직전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은행 직원이 나타나서 모진 말로 남편에게 돈 갚으라고 하고 협박 비슷하게 소리를 지르고 가곤 했어요. 내가 모르는 빚을 크게 졌던 남편이 빚을 졌으면 부인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빽 지르고 갔었는데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수치심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특히나 애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평생을 잊지 못할 일이었죠. 그때도 내 아이들한테 일부러 둘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대로 말해줬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요. 똑바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매번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뛰곤 했습니다. 늘 남편을 찾는 은행 직원의 날선 목소리 때문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단 신용카드 빚을 먼저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끌어다가 위에서 빚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숨기고 대충 다 갚을 수 있다고 속였어요.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이 불안해 보여서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생각에 제 차도 팔고 돈이 되는 것들을 모두 다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도 몽땅 받아서 줬어요. 파산을 막아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이 남편이 빌려간 돈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모르는 돈을 며느리에게 갚으라고 하다니 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서야 이혼을 결심했죠.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는 며느리에게 갚으라고 하다니 카페는 완전히 우는 것 같고 무기력했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저한테만 매달렸고 한 번도 이전은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해서 적잖이 충격을 받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급한 대로 빌린 돈을 들고 은행으로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고 본사의 높은 사람까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까 이자를 올리지 말라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바보같이 제 뒤에 숨어서 저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게 되면서 남편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매일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하라고 했어요. 이혼할 겨를도 없었어요. 당장에 해결할 일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남 탓할 때 저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걱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차도 없이 회사 출퇴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잠도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급한 불을 끄고 한숨을 돌렸다 싶었는데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도 기분이 좋은지 생글생글 잘도 웃으면서 명품백에다가 잔뜩 치장해서 집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아, 올케 언니, 왜 이리 오래 걸렸어? 얼마나 기다렸다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오빠, 나 아는 사람이 가게 오픈을 해서 내가 한탕 내려고 했어. 식당에 미리 예약을 했다면서 나가자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밥 얻어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싫었지만 우리 애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자기가 벤츠를 샀다면서 시승식 기념으로 한번 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도 없이 1시간 반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말이죠. 시누이는 직장도 다닌 적도 없었고 전에 타던 차도 연식이 얼마 안 된 거였는데 저 보란 듯이 벤츠를 사서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간이 이러고 싶나 싶어서 기운이 쫙 빠졌었고 남편이 벌인 일 때문에 진이 다 빠져 있는 데다 두고 벤츠 샀다고 자랑질이라니. 남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시부모님의 하나 있던 차도 팔고 남편 빚 갚는데 다 쏟아부어서 뚜벅이 신세로 회사에선 회의하고 버스 타고 온 새언니한테 벤츠 샀다고 자랑질을 하는 시누이나 바보같이 벤츠 구경하고 있는 남편이나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진절머리 나는 저 인간들은 다시는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에 함께 가지 않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또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대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을 잠깐 동안 보고 나서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날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정신도 온전치 않고 폭삭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시누이가 별로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인정머리 없는 걸까요?